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하남시의 낡은 아파트 단지. 40대 중반의 김민재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내는 잦은 출장을 다니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그 덕분에 민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위층에 사는 이수진의 집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문을 두드리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도관이 터졌어요. 집안이 다 물바다예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집으로 뛰어가 청소를 도왔다. 무거운 대야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수진을 보며 민재는 문득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수진은 작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손이 스쳤을 때 민재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이게 뭐지?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든 도울게요. 민재가 말했다. 그날 밤, 민재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민재의 집 문을 두드렸다. 커피 한 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민재는 마음 한켠이 설레면서도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수진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를 간지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어깨까지 내려왔고 편안한 회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묘한 매력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혼자라는 게 참 외로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재 역시 나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라고 속내를 밝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달라진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수진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그 짧은 접촉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이게 정말 정상일까?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 후 매일 아침, 민재가 출근길에 수진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언제나 같은 시간, 수진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하면 민재의 하루가 환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게 되었다. 민재는 그녀의 향수를 맡으며 참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민재가 말했다.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마워요. 라고 답했다. 민재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멈추자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커피 한 잔 할래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물론이죠. 민재가 대답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음은 이미 수진에게 향해 있었다. 수진의 집에서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에 가벼운 메이크업까지 했다. 민재는 그 모습에 숨이 멎을 듯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며 두 사람은 감정을 공유했다. 슬픈 장면에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으로 민재의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만졌다. 그 순간 민재의 이성이 흔들렸다. 민재 씨. 수진이 낮게 속삭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달콤했고 민재는 그녀의 뺨에 손을 가져갔다.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 민재는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났다. 아내가 출장 간 사이 민재와 수진은 함께 요리를 하고 꽃을 사서 선물하며 깊은 관계를 쌓아갔다. 하남시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민재는 수진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수진은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속삭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스며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너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긴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욕망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위험해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수진에 대해 수상한 눈초리를 보냈고 주변 이웃들도 뭔가 달라진 두 사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재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만남의 시간을 조절했지만 한밤중에 마주친 이웃의 질문은 그들의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라는 질문에 민재는 허둥지둥 물이 새서 물 좀 받으러 라고 얼버무렸다. 수진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잠시 거리를 두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으라며 굳게 붙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날 밤 수진이 이제는 난 정말 너만 원해 라고 고백했다. 민재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과 열정이 그들을 감쌌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민재가 속삭였다. 둘은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진과의 감정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대답이 절실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마침 민재는 수진의 집에 있었다. 전화 벨소리가 울리고 민재는 아내의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집에 있어? 민재는 급히 지금 샤워 중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아내가 곧 돌아온다고 하자 민재는 급히 수진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민재는 거짓말처럼 샤워를 하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 라며 아내가 다가와 안겼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틀 밤 연속 침대에 누워 아내 곁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더 조심해야 했다. 집안에서 수진과 마주칠 때는 눈길만 나눴다. 그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민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내가 있는 한 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민재가 대답했다. 그들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언젠가 모든 것이 변할 날이 올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 숨겨진 사랑에 만족하고 싶었다.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수진이 속삭였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나도 그래, 사랑해 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저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굴까?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하남시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민재의 가슴속은 뜨거운 감정으로 끓어올랐다. 며칠 전 밤 그를 지켜보고 있던 낯선 인물의 존재가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깊어질수록 더욱 아찔하고 위험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끊을 수 없는 끌림이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민재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신경 쓴 옷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슬랙스에 짙은 남색 셔츠, 그리고 은은한 향의 향수를 뿌린 그의 모습은 평범한 아저씨라기엔 훨씬 세련됐다.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메탈 시계가 반짝였고 발에는 클래식한 가죽 로퍼를 신었다. 오늘은 수진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수진은 조금 쑥스러운 듯 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에 은은한 플로럴 무늬의 롱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서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그윽한 눈빛이 민재를 향해 빛났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아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도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나도 그래?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하지,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고소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재 씨,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위험하다면 더 짜릿한 거 아니겠어? 하하, 농담이야. 하지만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게 돼, 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 박상호 씨였다. 그는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힐끗 쳐다보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김민재 씨, 수진 씨 여기서도 만나네요. 요즘 부쩍 자주 봐요. 하하라고 말했다. 민재와 수진은 얼굴이 화끈해지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경비 아저씨, 농담이시죠?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상호는 아니요. 그냥 동네 소문은 빠르니까. 근데 조심하세요. 사람들 눈은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하하,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민재는 수진에게 속삭였다. 우리 좀 더 조심해야겠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느꼈어. 하지만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켠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수진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다가올 위기를 예감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재는 전화를 받으며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 씨, 오늘 집 앞에 누군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민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걱정 마. 지금 바로 갈게. 민재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현관문 아래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붉은색 펜으로 너희 관계를 알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손에 쥔 쪽지를 천천히 찢으려 했지만 한 번 더 읽은 후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가 함께하는 게 이렇게까지 위험해질 줄은 몰랐어. 수진이 속삭였다.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됐으니까. 이 모든 걸 함께 극복하자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아파트 단지 한켠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과 그들이 마주해야 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민재와 수진의 사랑은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모든 수수께끼가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김민재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하남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협박 쪽지가 머릿속을 맴돌면서도 그는 수진과 함께한 지난 밤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렸다. 수진의 손끝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던 순간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수진은 오늘 아침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재는 신경 쓰이는 마음을 감추려 노력하며 검정 코트에 흰색 셔츠, 그리고 깔끔한 청바지를 입었다. 발에는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마치 발밑에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린 듯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수진은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짙은 녹색 미디 스커트를 매치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머리칼은 반듯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이 흘러내려 그녀의 목선을 살짝 드러냈다. 그 모습이 민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민재 씨, 어제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 건가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 씨,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민재와 수진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의 심장은 순간 멈출 듯했고 수진은 손을 꽉 쥐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난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이다. 너희 둘이 너무 눈에 띄어 못 지나치겠더라 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재와 수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존재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위협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민재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그리고 수진에 대한 애틋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수진의 집에 들렀다. 그녀는 하얀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에 짙은 파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반짝였다. 민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민재 씨,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민재가 대답했다.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민재가 긴장하며 문을 열자 아파트 경비원 박상호가 서 있었다. 민재 씨, 수진 씨,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닌다면서요? 조심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아저씨. 걱정해 주셔서 라고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민재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수진이 속삭였다. 민재 씨, 나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민재의 휴대전화에 아내의 이름이 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재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아내의 목소리에 슬픔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래, 기다릴게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보였다.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민재가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아파트 뒤편 어두운 골목에는 검은 후드 자켓을 입은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날카로운 칼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남시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어있는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민재와 수진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과 목숨을 건 싸움을 담아낼 것이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하남시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단지 사이를 휘몰아쳤다. 김민재는 옷깃을 여미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과 위협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를 수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검은 코트에 짙은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수진의 집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제주산 감귤 초콜릿과 그녀가 한번 언급한 향수 샘플이 들어 있었다. 수진은 문을 열면서도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의 선물을 보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진한 와인색 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부드러운 컬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목걸이 대신 작은 은색 귀걸이가 반짝였다. 민재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고마워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내가 좋아할까 해서. 민재가 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잠시,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코트 차림에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중년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김민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과 수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친구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민재는 수진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경찰서 복도에서 민재는 마음속으로 수진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불안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기에는 너무나 깊은 감정이 있었다. 이 몇 시간 후 조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해.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나도 민재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민재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멀리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그때 그의 뒤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다. 놀라 뒤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누구냐? 고 외쳤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너희 둘의 사랑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음산하게 말했다. 민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누구냐?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라고 물었다. 그 그림자는 한숨을 쉬며 곧 알게 될 것이다. 준비해라. 라고 경고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그 말을 되새기며 결심했다. 수진,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어둠 속 진실도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채 그 그림자의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하남시의 밤은 깊어가고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다. 하남시의 겨울밤. 민재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수진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그와 동시에 그림자처럼 다가온 위협은 한층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에 검은색 코트를 걸쳤고 발에는 세련된 가죽 부츠를 신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카카오 초콜릿과 함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겨울 햇살처럼 따뜻했다.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고 목에는 은은한 금빛 체인이 감싸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져서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윽한 눈빛이 민재를 향해 반짝였다. 민재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이 돼. 같이 이겨내자. 민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밖에서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섭게 빛났다. 민재 씨, 수진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은 곧 드러날 겁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민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당신 누구죠?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진은 민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워요.
하지만 민재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재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내가 지킬게.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러나 그 밤, 하남시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운명을 뒤흔들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군가 속삭였다.